내 밑으로 신입이 와서 인수인계를 다 마치고 이제 일 좀 편하게 하겠구나 싶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축하하면서도 어라? 이럴 거면 인수인계는 왜 해줬지? 내가 하던 일을 신입에게 넘기고 나는 새로운 일을 받았는데 다시 신입의 일까지 해야 한다. 축하할 일이면서도 축하하기 참 쉽지 않죠. 자, 1년을 힘들게 버텼어요. 근데 육아휴직 마치고 돌아온 신입이 퇴사를 한다네요.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다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하죠.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축하받아야 할 출산이 어쩌다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는 일이 된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출산율 0.65명, 인구절벽 세계 신기록을 매년 갱신하는 대한민국. 출산 관련 복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한다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 유급 기간을 합산해 OECD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59.2주로 자녀 한 명을 낳을 경우 기존 소득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 부모 합산 총 59.2주, 약 1년 2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5위를 기록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20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대상, 기간, 급여 수준이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덕분에 같은 기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약 35배 증가했고 연간 급여 지출액은 5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제도가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업, 특히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출산휴가 내려고 하면 주변의 눈치를 보고 자리를 오래 비우는 육아휴직은 더 쉽지 않죠. 휴직이 길어질수록 안타깝게도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도는 충분하지만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2022년 출생아 부모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보면 여성이 70%, 남성은 6.8%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육아, 가사에 대한 역할이 여성에게 집중된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 출산 기피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더 많이 쉬게 하고 쉬는 동안 더 많은 돈을 주고 하는 식의 정책 방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게 먼저죠. 이미 갖춰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유연근로 활성화나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등 가능한 방법은 많습니다. 물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는 지금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성도 육아에 가담할 수 있고 여성도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고 사장님들도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고 동료들도 눈치보다는 축하를 건넬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고 얼마 전 윤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 강구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가족 친화 제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도 정책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